탄소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신승철입니다. 지난번 또 가속주의와 감속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가속주의는 전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고, 감속주의는 일상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가속주의로는 그린뉴딜, 기후금융, 탄소경제가 있다. 탄소경제, 그리고 기본소득 등이 있다. 이렇게 녹색기술 등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했죠. 감속주의는 탈성장, 어찌 보면 탈성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화두긴 한데, 탈성장, 그리고 더불어 관한 정동경제, 그리고 적정기술 등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기후위기 상황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사실 지금 홍수 사태가 굉장히 중국에서 많이 스치고, 우리나라도 어떤 장마가 57일에 가까운 장마를 맞이했는데요. 그것은 북극권 자체가 37도, 6월 기준으로 37도까지 오르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장마 전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후위기 상황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그것의 대안으로 가속주의와 감속주의를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같이 해결해 나가보자, 이렇게 제안하고, 오늘은 탄소경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탄소경제, 사실은 어찌 보면 탄소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이라서, 사실 다시 얘기한다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요. 사실 탄소경제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자면 칼 폴라니를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칼 폴라니라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자가 사실 세 가지 섹터를 얘기하죠. 시장, 상품을 사고 파는 시장, 선물을 주고받는 공동체, 사회, 그리고 모아서 나누는, 세금으로 걷어서 복지로 나누는 국가, 이 세 가지 영역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칼 폴라니의 구상은 사실은 이 세 가지 영역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같이 조화를 이루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건데요. 국가 만능주의도 위험하고 시장 만능주의도 위험합니다. 시장 만능주의는 신자유주의죠. 시장이 비대하게 커져서 모든 역할을 대신하겠다, 이것도 위험한 발상이고, 모아서 나누는 국가의 영역이 비대해져서 모든 사회가 시장을 삼키는,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국가사회주의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시장의 역할로서 탄소 거래제라고 하는 탄소 시장이 있다. 탄소 시장. 그리고 사회의 역할, 공동체 역할로서 탄소 순환이 있다. 탄소 순환. 그리고 국가에 모아서 나누는 역할로서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탄소 세의 역할이 있다. 그리고 도시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도시 영역은 탄소 중립,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보죠. 사실 탄소 순환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탄소 순환은 생명 순환입니다. 순환 경제라고 해서요. 재생과 순환, 되먹임, 되살림, 그리고 업사이클, 리사이클, 리유즈, 다 순환 형태의 어떤 자원재생 형태입니다. 순환은 사실 유기물 순환에 입각해서 생명과 자연의 주기에 따라서 사실은 수확물을 내고 이렇게 수확을 거두고 생산물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자연 친화적인, 또 환경 친화적인 어떤 형태의 삶입니다. 우리가 만약 기후위기가 극복된다면 보건점 이후에 돌아갈 영역은 사실 탄소 순환 영역입니다. 보건점 이후에는 소농 중심의, 농업 중심, 유기농 중심의 그런 사회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의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탄소 시장, 교토 취재에서 굉장히 좀 탄소 시장은 되게 부각이 됐었는데 탄소 거래제입니다. 많이 쓴 기업 탄소 배출권을 발행을 하는데 똑같이. 근데 많이 탄소를 쓴 기업이 적게 탄소를 쓴 기업에게 이 나머지 부분을 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상 제로섬 게임에 가깝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배출권 산정을 어떻게 하냐, 배출권의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냐, 또 배출권에 대해서 측정은 정확히 하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배출 계측의 문제랄지 배출권 발행의 문제 때문에 2017년도에 사실 한국에서도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됐는데 사실상 상당히 좀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로섬 게임이라 하더라도 배출권을 발행함으로써 규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도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탄소를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탄소를 그 제로섬 게임과 같이 거래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는 것에 불과하죠. 거기에 비해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탄소세라는 어떤 영역이 국가에서의 세금으로서 복지로 나누는 국가에서의 탄소세. 탄소세는 사실 육류세, 환경세, 기후세와 함께 이후 세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름에다가 유류세라고 붙죠. 기름에 유류세가 붙는데 유류세가 바로 탄소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유류세는 사실은 SOC 사업이랄지 도로건설 이런 데 쓰이는 건데요. 사실 탄소세는 재생에너지 투자에 쓰이는 겁니다. 기름에다가.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고, 전환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뭐 따로 공무원을 뽑거나 따로 뭐 새로운 어떤 뭐 장비나 시설물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환해버리면 돼요. 유류세를 탄소세로 전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탄소세가 가장 유력한 방안이긴 한데, 사실 프랑스에서의 노란 조끼 운동은 사실 탄소세 거부 운동입니다. 탄소세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가지고 서민들이 도심에서 교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자동차를 써야 되는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져서 거기에 대한 저항이 됐던 거죠. 근데 스웨덴에서는 탄소세를 걷어서 생태 배당으로 나누는 기본소득 형태의 생태 배당으로 나누는 그런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의 제도를 형성함으로써 탄소세에 대한 반발을 급격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상 탄소세와 그 기본소득의 앙상블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탄소세가 또 얘기되고요. 탄소 중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에 대한 영역과 국가에 대한 영역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스피노자의 구도에 따르면 도시는 너도 좋고 나도 좋다 이런 쪽이라면, 국가는 너가 좋으면 나는 나쁘다, 자원이 한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불평등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윈윈은 도시라면 국가는 너가 부유해지면 나는 빈곤해진다라는 이런 어떤 그 비대칭성에 따른 그런 어떤 논리 때문에 이 국가와 도시의 논리가 다르다, 이렇게 스피노자는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이건 스피노자 얘기고, 기쁨의 민주주의는 자유도시 전망 속에서 발생된다라고 하는데, 이 자유도시 전망 속에서 탄소 중립 정책, 자동차를 대중교통을 사용한다 할지 자전거를 사용한다 할지 이런 것들 걸할지, 또는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을 사용한다 할지, 또는 획기적인 어떤 도시 계획을 통해서 사실상 이동과 어떤 수송에 드는 비용을 줄인다 할지, 이런 정책인데, 그 중립의 개념은 사실은 내가 탄소를 배출한 만큼 나무를 심는다 라는 것을 통해서 넷제로를 달성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나무가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사실 남미의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가 탄소 중립에 도달했고요. 결국 나무를 심어서 자기가 배출한 탄소만큼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게임으로 해서 중립을 만든다, 이런 어떤 구조입니다. 이게 사실은 탄소 경제 구도고요.
탄소 경제가 사실은 도전해야 될 역할은 사실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탄소 자체를 줄이고 또는 감축하거나 또는 적정선에서 유지하는 그런 정책이고, 사실상 획기적인 방안으로서는 탄소세가 사실 유력할 것 같습니다. 탄소세가 유력하고, 탄소 시장은 탄소 순환은 사실 더디게 움직이는 영역이고, 탄소 중립은 뭐 중립적인 영역이고, 우리나라도 넷제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급격하게 변화를 만들려면 국가 중심의 탄소세를 걷는 방향으로 전략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경제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 탄소 경제는 여러 가속주의 다양한 영역, 기본소득, 그린 뉴딜, 기후금융, 탄소경제, 녹색기술 다양한 영역에서의 모든 경우의 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그 자체가 하나의 경우의 수로 작동하는, 하나의 경우의 수로서의 탄력성 갖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탄소경제가 모든 걸 해결하겠다, 탄소시장 하나 가지고 교토체계가 형성되는데 탄소시장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 보겠다라는 하나의 모델로서는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탄소경제 내부에도 다양한 모델이 있고, 그 다양한 모델 또 그 외부에도 다양한 모델이 있고, 그 다양한 모델이 강건하게 다 작동했을 때 사실 기후위기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이상으로서 신승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